왜 이 클래스팅 AI 디지털 교과서가 특별한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AI 에듀테크 전문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현재 클래스팅은 3,500곳 이상의 학교에서 AI 코스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AI 에듀테크 회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출원사 중에 에듀테크 회사가 단독으로 출원하고 검정까지 통과한 회사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이 검증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에듀테크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까지 이뤄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특징은 교육 빅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만 해도 3천만 건 이상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 혹은 선생님께 좀 도움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는 AI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구진들이 다 있고요. 관련된 국제학술대회 논문 중에도 최고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관련 연구들을 세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기술력으로는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많은 학교가 사용하면서 검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해결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학생들의 성장 사례들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운영 역량이 코로나 때 많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를 거쳐왔었는데 그때 많은 선생님께서 클래스팅을 선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칭 이후에 저희가 현재 900만 명 이상의 회원 가입자 수가 있고 되게 많은 트래픽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학 쪽이다 보니까 또 수학교육 쪽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교육학회와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검증 절차들을 거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또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클래스팅 안에 있는 진단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와 다른 게 AI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AI가 들어가 있냐라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실제로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다 수준이 다른데 그 수준에 맞게 진단을 해내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추적 성능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인공지능 검증원이라는 걸 통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91%가 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추천을 하고 최대한 빠른 정밀한 진단을 해낼 수 있도록 성능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AKT나 DKT는 기존의 이 놀리지 트레이싱, 지식 추적에서 많이 쓰는 그런 엔진들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단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 저희가 병원을 가도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받죠. 그런 거와 유사하게 교육에서도 이 학생에 대한 진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처방을 선생님께서 빨리 또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여러 박람회를 다녀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내년에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처음 쓰는 거다. 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쉽다. 또 직관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처음 쓰시더라도 또는 학생이 처음 접하더라도 어떤 메뉴를 내가 누르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을 처음 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다 보니까 수업을 재구성하는 일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선생님께서 평가를 재구성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 말고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EBS의 이 문항과 영상들을 되게 많이 탑재를 해서 선생님께서 해당 학년에 적용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최근에 EBS랑 공동 업무 협약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클래스팅 검색해 보시면 EBS랑 협약 체결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등 쪽으로도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곧 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고려를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써볼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죠? 이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 센터 가시면 로그인 하셔서 공문으로 받았던 인정번호 입력하시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웹전시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팅을 찾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화면 안에서는 저희가 선생님 계정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학생 계정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꼭 웹전시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꼭 체험해 보신 다음에 네, 선정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클래스팅 AI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 앞서 보셨던 이 웹전시 안에서도 선생님께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능을 좀 더 간략하게 또는 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오늘 듣고 있는 연수도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클래스팅의 어떤 기능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등수학 쪽에 가시면 이런 목차라든가 혹은 뭐 지필진 구성 아니면 주요 기능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선정을 하실 때 꼭 홈페이지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시연. 네, 클래스팅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기능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쓰시면 좋냐라는 것들을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업 전부터 후까지의 흐름에 따라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면 수업 전에는 진단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학생도 스스로 진단을 하거나 이런 진단을 먼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이 앞서 저희가 가장 강조했던 거, 이 학생의 결손 개념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저희 엔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단을 수업 전에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 주도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진단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처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단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이 스스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념에 대한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면서 수업 설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업 설계는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설계가 끝났다라고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이 진행을 할 때는 얼마나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좀 자유롭게, 또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건데, 그렇게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선생님께서 보통 진행하시는 게 형성평가라든가 아니면 학생이 남은 시간에 자투리 학습을 좀 유도하시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AI 보조교사 도움을 얻어서 좀 더 빠르게 평가를 볼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은 개인화된 평가를 통해서 내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선생님께서 뭐 가정 중심 평가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맞춤 지도를 위해서 AI 맞춤 학습을 유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문제를 배부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학생도 당연히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면서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하긴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피드백 기능들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분석인데요. 학습 분석은 여기 마지막에 위치했지만 선생님께서 중간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나 AI 코스웨어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추가적인 지도를 한다든가 혹은 학습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설계할 때 도움을 얻는다든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습 분석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업 전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요. 학생들에게는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단이라는 거를 대부분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맞히면 잘하는 친구, 부족한 개념이 없는 친구라고 속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적게 틀리면 이 친구는 다 모르는 친구라고 속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수준이 또는 맞히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개념이 결손이 됐는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잘하는 친구는 한 6문제 만에 진단이 종료가 됩니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 6문제 중에 학생이 부족한 개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결손이 발생을 했는지를 AI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은 다르지만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어디서부터 결손됐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선생님께서 웹 전시를 들어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화면과 동일한데요. 선생님 체험하기가 가능하고 학생 체험하기는 성취 수준별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수준 5, 중수준 5, 하수준 5, 그리고 성취 수준이 없는 학생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우리 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으로는 다른 브라우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선생님으로 체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앞서 강점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다. UX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선생님이 놓치지 않도록 AI 보조교사가 최근에 했던 학습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또는 선생님이 최근에 했던 수업에서 참여 안 한 학생이 누가 있는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일정은 내가 오늘 수업이 있다면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마감인 과제가 있다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메뉴는 되게 직관적이죠. 수업을 만들거나 과제를 내거나 학습 현황을 분석을 하거나 학생들 대상으로 공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버튼 누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수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종료했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율이라든가 수업에 대한 난이도 반응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단원에 대한 학습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을 아이들이 잘 따라왔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간 우리반의 AI 학습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을 많이 하는지도 홈화면에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죠. 위에 보시면 홈 수업 AI 학습 현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의 흐름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께 되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학생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학생 화면을 들어왔습니다. 자, 학생 화면은 가장 먼저 선생님의 피드백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선생님께서 이런 걸 남겼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AI 보조교사가 남겼던 이런 피드백을 봤었는데 학생은 선생님이 남긴 피드백을 보면서 내적 보상을 먼저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남긴 것들을 보고 혹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남긴 반응을 보시고 학습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오늘의 내가 해야 될 과제라든가 수업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목표를 세우거나 AI가 최근에 수업했던 그 단원에 대한 학습을 수준에 맞게 추천해주거나 추가적으로 내 학습 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저희가 진단이었죠. 진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은 AI 학습 쪽을 가면 됩니다. AI 학습. AI 학습을 가게 되면 학생은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스로 진단을 들어가게 되면 이 단원 안에 중단원 단위로 학생이 진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진단을 직접 응시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진단 결과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받는데 이 친구가 9문제를 받았습니다. 자, 이 9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6문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최소 9문제를 받았다라는 거는 진단 과정에 이 학생이 부족한 개념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 학습 맵이 나옵니다. 학습 맵에 보시면 이 친구가 다항식의 연산을 위해서 인수 분해라든가 곱셈 공식 또는 중학교에 있는 다항식의 계산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구멍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다항식의 연산을 나갔다가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가 먼저 확인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여기부터 메워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개념이 발견이 됐다면 여기 학습하기를 누르게 되면 네, 해당 개념에 대한 문제 학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진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충을 연결을 하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에서 아까 제가 결과 보기 보시면 결과 상세 보기를 들어가 볼게요. 결과 상세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보라색 띠가 있어요. 보라색 띠. 네. 정오답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보라색 띠를 눌러보면 내가 했던 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필기 보기를 하게 되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거를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했던 필기들까지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스스로 진단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진단이 학생이 문제 푸는 과정에 부족한 개념이 발견이 됐다면 더 이하 아래 개념을 주면서 어디서부터 결손이 되는지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주도적으로 진단을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I 학습을 눌러볼게요. 자, AI 학습을 들어가게 되면 진단평가가 있죠. 아까 학생은 스스로 진단이었죠. 자, 이 진단평가를 배부하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단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단원 단위로 선택한 다음에 시작일시 지정해 주시고 학생을 모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학생만 다시 진단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진단을 선생님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진단을 내게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나중에 제가 평가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 평가를 내면 이런 식으로 과제가 순차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단평가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한 진단을 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세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상세 보기를 누르면 AI 보조교사가 이 도움 메시지를 줍니다. 완료한 학생 중에 두 명인데 그 중에 50%가 사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이 2학년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요. 보시면 누가 사전 학습이 필요한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김한길 학생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부족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세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6개. 그러니까 6개를 풀었을 때 부족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6개만에 종료가 됐고, 실제로 보시면 이 모든 개념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친구는 모두 잘 알아서 조기 종료시켰다라는 게 극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상세 보기에서 학생이 필기는 없지만 필기가 있었다면 아까 보라색 띠가 선생님께도 똑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오다인 학생, 이 친구는 사전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 상세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10개 단원의 사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과 달리 부족한 개념이 너무 많다라는 게 너무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구멍이 많은 상태고 개통도도 보시면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 연결된 개념들이 다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의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필기 있네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단원 진입 전에 학생이 혹시나 관련된 선수 개념의 결손 여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이 진단평가 하나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학생들마다 종료되는 시점이 다른데 한 번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학생의 결손 여부를 어디서부터 이 구멍이 났는지 빨리 발견해서 선생님께서 조치하시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단평가 저희가 먼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이 부족한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학습하기를 통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수업 설계인데요. 네, 이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무래도 교과서다 보니까 수업을 선생님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단을 봤었고요. 수업은 수업 탭을 누르시거나 혹은 홈에서 수업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업 만들기로 갑니다. 그러면 교과서 목차에 따라서 이 단원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서 세부 활동들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수업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수업했다. 그러니까 1학년 일반 수업을 내가 했고 지금 2반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을 가져와서 그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반을 들어가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 교과에 한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업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했던 수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몇 반에서 했는지도 다 보입니다. 지금은 저는 한 개 반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수업 만들기를 해서 새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슬라이드처럼 하나하나 활동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마다 이거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대로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나 이 활동 필요 없어. 이것도 선수학습 진단을 우리는 이미 했어.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시고 추가로 내가 전시학습에 대한 아이들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자료 추가를 누르면 이제 네 가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학습에 대한 거를 가져올 거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추가를 하시면 되시고 추가된 거는 항상 제일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제가 있어요. 평가 문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눌러보시면 지난 수업에 학생들 중에 적당하다고 한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다음에 보통 난이도로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AI 보조 교사가 여기서도 도와줘요. 그래서 그래 보통 난이도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지난 수업에 대한 진단으로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낼 것들 선택을 하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평가 문제를 구성을 하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 자료를 넣을 수도 있어요. 플립 러닝 같은 거 하시기도 하죠. 영상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반원별로 EBS 영상들이 제공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 반은 오늘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거는 가장 아래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내 자료가 있었죠. 내 자료는 PDF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을 가져올 건데, 네. 파일을 가져올 건데 나는 서책을 미래엔을 쓴다라고 한다면 미래엔 자료를 가져와서 재구성에 쓰시는 거죠. 자, 함수, 서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PDF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를 재구성할 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PDF 자료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이 영상 링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넣을 수 있게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수업을 다 설계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모니터링 화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수업 화면 열기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쇼 화면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학생 스스로 진단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선생님께서는 함께 보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함께 보기를 제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학생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수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참여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참여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필기를 합니다. 여기에 필기를 합니다. 2차 방정식이 중요하고 관계를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방정식은 이게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이런 것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그대로 그 위에 학생 위치에도 선생님 필기한 위치에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참여도 또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 구성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함께 보기 종료를 하고 학생 화면을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이 또 필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이 여기 필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수업 때 낙서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낙서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메모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까 저희가 모니터링 화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모니터링 화면에 가면 이 보라색 펜과 메모장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이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이 작성한 필기, 네, 바로 보이죠. 혹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도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이렇게 넘겨가면서 학생별로 어떻게 했는지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직접 이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 자체는 질문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풀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 여기에 작성하시면 선생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순기능이다. 제가 지금 낙서를 하긴 했지만 그런 용도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학생 화면으로 제가 넘어가서 실제로 이 활동을 좀 한번 해볼게요. 하나하나 좀 넘겨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영상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볼 수 있고요. 뭐 진단은 선생님이 시작을 안 하면 평가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가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시작을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기도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리고 정답은 하나는 안 풀고 제출할 때는 이렇게 안 푼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제출하게 되면 선생님은 아까 모니터링 화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니터링 화면에 가게 되면 실시간으로 학생의 정오답 결과 또는 결과 보기 들어가게 되면 그 평가에 대한 필기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제공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저희 PDF도 아까 있었어요. 이 PDF도 여기 학생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 보실 수 있죠. 또는 선생님이 아까 함께 보기 하게 되면 함께 보기에서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필기하게 되면 학생 화면에서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PDF 서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져와서 언제든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활동 알지오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오메스를 제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그래프를 그렸고요. 교점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마이너스 3과 2, 네, 마이너스 3과 2, 혹은 이걸로 이 수직 입력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 화면에서는 모니터링 화면 가보시면 학생이 제출했을 때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기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학생이 그렸던 이 그래프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생이 제출한 답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선생님께서는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수업의 몰입도를 되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됐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종료할게요. 자, 종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수업 후기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학생은 수업에 대한 후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었어요. 완전히 집중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선생님 화면에는 어떻게 학생들이 반응을 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대한 평가들도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은 선생님께서 원하는 자료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고, 이 평가 같은 경우도 지난 수업에 기반해서 AI 보조교사 도움을 얻어서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학생은 참여율이 높게, 또한 그 활동들을 선생님께서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이 종료됐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 평가를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학습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AI 학습으로 넘어가면 제가 방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단원으로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단원에서 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친구가 누가 있는지를 선생님께는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생님께서는 단원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과제를 안 줘도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료된 수업에 대해서 AI가 추천하는 과제를 바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 최근에 했던 수업에 대한 아이들에게 수준별 맞춤 학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른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 수까지만 선생님이 지정을 하지만 학생이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한테는 어려운 또한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은 쉬운 문제를 받는 아주 간편한 원클릭 맞춤 과제 배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과제별 현황은 제일 아래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손쉽게 낼 수 있고 배부가 완료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수업 중에 이 취약한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AI 보조교사가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친구한테만도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이 AI 추천 과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학생들한테 수준에 맞춰서 내가 주도적으로 좀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춤학습 배부하기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이 단원이라든가 중단원까지 또한 중단원 안에 개념별로 문제 수까지 정해서 낼 수가 있고요. 배부받을 학생들까지도 선생님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선생님 주도적으로 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내려가 볼게요. 지금 보셨던 AI 맞춤학습 배부는 말 그대로 맞춤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받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내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동일한 문제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이 단원평가와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두 기능의 구조는 똑같지만 총괄평가는 좀 더 넓은 개념, 넓은 단원을 아우러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단원평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평가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께서 단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낼 개념 선택하시고 난이도도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쉬운 문제 아이들이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시고 누르게 되면 이제 AI가 문항을 구성을 해줍니다. 문항을 구성해주고 문항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갈지 선생님께서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볼게요. 단원평가, 지금 제가 이전에 했던 평가를 한번 볼게요. 자, 상세 보기를 보게 되면 최근에 했던 이 단원평가 3명이 평가를 완료했고 정답률 20% 이하인 학생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 정답률은 이 정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정답률이 낮은 문제, 다 한 문제씩만 틀렸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게 낮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답률 분포도도 알려줍니다. 3명의 학생이 어떤 분포도인지도 보여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취약한 학생,
또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평가 단위로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디가 결손됐는지를 빠르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죠. 정보답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학생들의 시험지도 하나하나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이제 전자칠판이라면 그리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도 선생님께서 빠르게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I 학습에서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넘어가서 학생이 AI 학습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AI 학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 친구가 추천되는 개념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사전학습, 개념학습, 문제학습입니다. 자, 이 친구는 성취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학습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충을 하거나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들었던 수업은 같지만 추천되는 학습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성취 수준 상인 학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AI 학습이 어떤 걸 추천하는가 볼까요? 단원 마무리, 심화학습, 심화학습인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동일한 부분을 학생들이 했지만 그 추천하는 학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학생이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도 풀 거예요. 뭐 이렇게 풉니다. 네, 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르겠어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자, 모르겠어요를 하면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데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힌트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 튜터가 선생님이 항상 옆에 없더라도 힌트를 주면서 학생이 정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네, 필요해요. 라고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의 문제를 읽어주는 거죠. 피해 값을 구하는 거, 여기도 피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읽어주네. 이 힌트로 나는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 모르겠어요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면 너가 정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너 이렇게 구하면 돼 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번역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베트남어를 쓰는 학생들도 이거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스크린 리더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튜터가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것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AI 학습에서 스스로 진단은 처음에 말씀드렸고 나의 학습 맵이라는 게 또 제공이 됩니다. 이 나의 학습 맵은 앞서 진단 평가는 선수 학습의 결손 여부를 볼 수 있었지만 나의 학습 맵은 지금 내가 학습하고 있는 단원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내가 이 개통도에서 여기가 부족하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좀 보충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가 다음 학습을 계획하는데 도와주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을 유도하는데 이런 나의 학습 앱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좀 많이 틀리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또 이 오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정답을 맞춰야지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닐 때는 다시 풀으라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진단도 하고 또한 나의 학습 앱을 보기도 하고 오답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제 목록을 통해서 선생님이 낸 과제도 학생들은 추적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학습 부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과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은 종료된 수업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은 개념 학습이 추천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었고요. 높은 학생은 심화학습 추천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할 때 선생님께서 수업 종료 후에는 일일이 코칭을 하기 힘드니까 AI 튜터의 도움을 얻어서 단계별 힌트, 바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비계에 따라서 힌트를 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튜터가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목표 설정은 홈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는 선생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답도 내가 어느 영역을 많이 틀리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학습 맵 봤었죠. 그래서 내가 이 공통수학 1 혹은 공통수학 2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 중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편향 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저희가 홈 했고요. 수업했고 AI 학습했습니다. 학습 편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편향에 가게 되면 AI가 피드백을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수업을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지, 그 성취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학생들의 학습량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요약을 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두셔도 좋고요. 또한 선생님이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도 네, 성취율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학습 활동 양들 뿐만 아니라 펼쳐보면 일별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 학습 분석을 통해서 우리 반이 했던 단원에서 또 단원 변경 가능합니다. 그 성취율을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한 개념은 있는지 어느 친구들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펼쳐보시면 어떤 학생이 훌륭한지, 또한 이 부족한 친구는 어느 개념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 성취 수준 분포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별 분석은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개인에 대한 피드백도 AI가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영역별로 어디가 약한지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업에 대한 분석들도 또 학습량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생도 스스로 학습 편향에 가게 되면 내 학습 편향에 대한 AI 튜터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의 영역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이 AI 보조교사의 또한 AI 튜터의 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AI 학습 피드백은 학급별 진도라든가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단원별 성취도, 학습량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급 분석은 이런 식으로 수업 성취율이라든가 난이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개념들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시연을 쭉 보여드렸는데 메뉴 중에 안 본 게 있을 거예요. 이 학급 게시판, 학급 게시판은 안 봤습니다. 이 학급 게시판은 말 그대로 우리 반 N사 카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게시판을 구성을 하고 이 게시판도 성격별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영상을 추가를 한다든가 이미지나 파일 모두 추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그 글 단위로도 댓글로 또는 답글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께서는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선생님께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둠 활동이라든가 학생 개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사 카페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전중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쭉 한번 제가 시연을 해드렸고요. 제가 짧게 이 설계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AI 디지털 교과서랑 일반 수업 구조들이 있을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주요 기능을 학생 지원과 교사 지원을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실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기존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서책 수업도 있으실 거예요. 서책 수업이나 아니면 활동 방법, 교수법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할 때는 참여 중심 수업이든 아니면 이 흐름에 따라서든 어떤 기능을 내가 언제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나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에는 15개 앞에 있던 거를 다 배치를 한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다 실제로 쓰시지는 않겠죠. 저도 이거는 다 쓸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나는 오늘 재구성을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은 플립러닝을 넣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학습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함께 보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 지원을 AI가 맞춤 학습하는 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AI 튜터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뭐 들어갔죠? 이것만 해도 아마 수업이 꽉 찰 겁니다. 교사 재구성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평가 지원 AI 튜터 이렇게. 네, 이렇게 6개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내가 동료 학습까지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같이 또래 교수법을 한 다음에 튜터의 도움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만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쓰고 싶은 기능들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배치를 해서 도구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